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야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10시 10분 전이네요. 오늘 뭐 휴일 다음 날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할 것들도 많아서 그래도 뭐 오늘은 나름대로 뭐 야근을 하면서 많은 일을 좀 줄여놔가지고 내일도 뭐 물론 야근을 하겠지만 뭐 내일은 오늘만큼은 안 해도 된다. 금요일이니까요. 네, 금요일인데 굳이 그렇게 많은 야근을 기분이가 나쁘다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야근하고 왔고요. 야근 수당이라는 시스템이 생겨서 좋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게 없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계속 열정페이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야근을 하면 그 야근이 휴가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휴가를 안 쓰면 돈으로 돼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뭐 이거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자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어제 하루 쉬었다고 또 바로 힘드네요. 이게 운동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지나치지 않고 계속 한다. 오늘 떨어볼 수단은 금리입니다. 금리. 뜬금없이 웬 금리냐.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금리를 아직 내리지 않고 있죠. 미국은 내렸습니다. 빅 스텝, 즉 뭐 0.5%를 내렸다. 뭐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뭐 이런 어떤 그런 금융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금리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금리가 높으면 좋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금리가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금리는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금리가 아예 없다. 그런 세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본이 그랬거든요. 일단 이론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었는데 일단 금리가 없다. 말 그대로 은행에다가 금리는 이제 돈의 값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빌려주거나 누군가한테 맡기거나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 돈의 가치라고 보면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놔도 금리가 안 붙어. 그러니까 이자가 안 붙는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까요? 왜 굳이? 물론 안전하죠. 안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보관료를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금고를 사서 돈을 보관하는 것처럼요. 근데 문제는 금리가 없다. 일본의 예를 들면 금리가 없다라고 하면 일단 사람들은 은행에다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돈을 맡기는 이유는 명백하게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기 위함이지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죠. 그럼 이제 이 돈이라는 게 우리가 월급도 받고 하면 이제 돈이라는 건 내가 벌게 되잖아요. 이 벌게 되는 돈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비에 쓰이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비하는 그런 제품들, 우리가 뭐 음료수도 사 먹을 거고 밥도 사 먹을 거고, 그러면 그 음료수도 만들고 밥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받은 사람들은 또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돈이 막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물건을 팔아서 돈이 들어왔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뭐 이제 은행에다 넣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넣어봤자 더 주는 게 없으니까 안 넣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또 뭐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또 뭔가를 또 사겠죠. 네, 그러고
또 이제 뭔가를 산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또 그걸 구매한 사람들도 돈을 벌 것이고, 돈은 계속 이렇게 돌겠죠. 물건을 만든 사람, 물건을 판 사람, 다 돌 텐데, 결국은 내가 이 돈을 벌어봤자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사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총량은 내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총량을 갖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추가적인 부수적인 득을 볼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제는 멈춥니다. 물건값이, 예를 들어서 뭐 원가가 오른다 라고 하면 물건값이 오르겠죠. 근데 원가가 오를 그게 없어요. 왜냐면 돈이 돌질 않으니까. 그럼 결국 그냥 멈춘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멈춘 사회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돌고 돕니다. 돌고 도는데 이게 성장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일본의 잃어버린 뭐 30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30년은 경제적으로 잃어버렸다기보다 그 시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활이 멈춘 거예요. 즉, 내가 어떤 걸 사고 싶은 의욕, 욕구 이런 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 내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하거나 뭔가를 얻기 위한 특별한 노력, 시간의 재분배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는, 말 그대로 삶이 멈춰버리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럼 금리가 높으면 좋겠네, 금리가 높으면 막 팡팡팡팡 돌아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건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월급을 받으면 뭘 사고 싶은 것보다 내가 이 돈을 은행에다 넣으면 내가 나중에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들고 다 은행으로 옵니다. 떡볶이 사 먹어야 되는데 떡볶이 안 사 먹고, 음료수 사 먹어야 되는데 음료수 안 사 먹고, 피자 먹어야 되는데 피자 안 먹고. 그렇게 되면 돈이 다 은행으로 오죠.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게 없는 나라는 사실상은 고대부터 달리 불러서 그렇지, 은행이라는 존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딘가가 돈을 맡아주는 곳이죠. 그리고 크게 얘기하면 정부의 돈, 그 돈을 만든 주체, 그 돈을 찍어낸 곳에 대해서 그 화폐를 보존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은행으로 다 들어오겠죠. 금리가 높으면. 그러면 시장에 돈이 없잖아요. 시장에 돈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은행으로 돈이 와장창 들어오면 우리한테 발생하는 건 뭐냐면,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말랐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엄청나게, 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에서 5%로 올랐다고 치면 당연히 은행에 가서 예금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원래 예를 들어서 있었던 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있었던 물가가 엄청 높았다고 칠게요. 엄청 높았다고 치면 시장에 돈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높았던 물가가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가를 잡는다라고 할 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음료수가 원래 500원이었다고 칠게요. 500원인데 얘가 갑자기 1000원이 됐어요. 네, 이게 1000원이 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1000원을 주고도 이 음료수를 사 먹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물가가 올라서 1000원이 된 음료수를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돈이 다 은행에 있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1000원을 낼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이 1000원은 900원이 되고 800원이 되고 500원이 되는 거죠. 즉 올라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음료수가 500원이 됐다고 칠게요. 근데 음료수가 돈이 없어요. 음료수를 사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음료수가 300원이어야 사람들이 산다고 치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면 음료수를 만드는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음료수를 만드는 원가가 그냥 기본적으로 200원이었다고 치면 500원이었으면 300원이 남았을 거고 1000원이었으면 800원이 남았겠죠. 근데 이게 300원이 되면 100원 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대출이자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도산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기업이 도산하면 우린 물을 못 마셔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은행에 돈을 갖고 오지 말고 제발 은행에 넣어봤자 이제 안 줘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돈을 호주머니에 갖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호주머니에 갖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래서 물을 또 사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이 또 300원이었던 게 또 사고 싶으면 400원이 되고 또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물의 적정 가격이 500원이잖아요. 이건 균형점에 온 거죠. 요 정도 수준의 일정한 물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문제는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때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금리를 막 올린다라고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일단 물건 가격이 올라와 있었던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물건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돈을 벌던 회사들이 돈을 좀 덜 벌게 되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 회사들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물건 가격이 떨어지니까 돈을 덜 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이 주식 뭐야 이렇게 못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값이 떨어져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회사들이 돈을 잘 못 버니까. 뭐 또 반대적인 측면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금리가 올라요. 그러면 이자를 더 많이 내잖아요. 그럼 어려워지겠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경제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요청하는 바는 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 그걸 도와주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네 삶에서 이 금리는 얼마나 중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예금을 하는 사람보다 대출을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보다 대출이 더 많습니다. 즉 금리가 오르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피폐해져요. 왜?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금을 하는 사람은 이자를 많이 받겠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는 대출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 금리가 오르면 삶이 팍팍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뭐 한 1, 2년 전만 해도 금리 막 올릴 때 사람들이 와 예금금리 올라서 너무 좋아 이렇게 했었나요? 그렇지 않죠.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 왜 금리를 이렇게 올리냐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사고 있는 물건 값은 떨어질 거거든요. 맞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돈이 다 은행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사야 되는데
물을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싸졌던 물값이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물값이 떨어지니까 나는 물 같은 거 살 때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좋은 거죠. 대신 은행에다가 내는 이자는 아까운 거죠. 왜냐? 물건을 500원이고 대출을 500원어치를 받지 않잖아요. 즉 결국은 나가는 돈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는 금리가 낮은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낮아야 뭘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 돈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돈을 많이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오히려 금리가 높을 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금리가 높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값도 떨어지고 보통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원래 살려고 했었던 자산을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금리가 낮아야 대출을 이빠이 땡겨서 자산을 살 수 있게 되죠. 자,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산을 삶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금리가 낮아야 그 자산을 살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금리가 높아졌을 때 그 자산을 사는 거죠. 아주 다른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옳으냐 그르냐 라는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최근에 왜 이렇게 금리가 안 내려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은 내가 대출이 많아요 라는 말이겠죠. 즉 우리 삶에서 금리가 미치는 영향은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의 양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리를 내리길 바라고 있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사회냐? 뭐 감히 제가 이게 정상적이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저찌됐건 전 국민이 금리를 내리는 걸 바란다 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사회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언론이든 유튜브든 뭐 여러가지 경제학자들이든 애널리스트들은 누구든 말하는 게 한국의 금리가 언제 내릴 거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현재 과도한 대출을 쓰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하다라는 말은 앞으로 대출이 더 늘어나긴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즉 대출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동력은 떨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 금리, 즉 우리는 금리의 낮아짐을 원하기 때문에 우린 대출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낮아지길 바라는데 이제 대출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대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낮아지더라도 예전같이 엄청나게 효용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마지막 세트예요. 자, 금리가 높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낮다고 좋아하지도 마시다.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줄어드는 거죠. 적정 수준까지 대출이 줄어들면
우리가 자산도 살 수 있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금리가 낮아야 나한테 유효한 돈이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